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결국 주요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젠슨 황의 힘, 제조업 경기 위축, 비트코인 급락 충격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젠슨 황 CEO의 발언으로 엔비디아는 선방했지만 일본발 금리 불안과 제조업 위축에 시장 전반은 하락세가 우세한 불안정한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9% 약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8%, S&P 500은 0.53%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불안하게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 게다가 부진한 제조업 지표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엔비디아가 CEO의 발언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기술주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장마감 직전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커지면서 주요 테마주들이 하락했고요. 결국 대부분의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1.25%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 선호 심리가 줄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움직인 중요한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글이 제미나이 3.0과 자체 개발 칩인 TPU를 활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그 GPU와 경쟁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구글 관련주가 잠시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제 나섰는데요. 그는 구글 TPU 같은 경쟁은 늘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GPU와 CUD의 플랫폼이 가진 범용성과 유연성은 압도적이다라면서 경쟁 우위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엔비디아와 AMD 등 오픈AI 진영의 주가는 상승하거나 낙폭을 줄였고요. 자, 반면에 알파벳과 브로드컴 같은 구글 진영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는 차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화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가 48.1을 기록했고요.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50 아래면은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뜻인데요. 벌써 9개월째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신규 주문 지수가 크게 떨어졌고요. 고용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재고 줄이기나 직원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물가 지수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비용 부담은 남아있는 찝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변화 요인은 바로 비트코인의 급락인데요. 비트코인이 7%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돈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고요. 자, 이것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바로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이 특정 가격 아래로 이제 내려가자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과 주목할 만한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및 AI 서버 관련주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1.6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4.19% 하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HBM 칩 생산시설 확대 계획 소식에 1.68%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 AI 서버 관련 기업들은 칩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로 하락하는 종목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형 기술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연말 쇼핑 시즌에 아이폰 판매 회복력이 강화되었다는 보도에 힘입어서 1.52%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AI 덕분에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0.28%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반면에 알파벳이 1.65% 하락 마감했고요. 이외에도 메타 플랫폼과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은 비트코인 급락의 여파와 고평가 논란이 겹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9.6%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도 4.42%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외에도 일라이릴리가 1.63%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등 금융주와 유틸리티주 등은 일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방어주나 금융주는 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원자재와 환율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동결 재확인과 러시아 석유 파이프라인 중단 소식에 WTI가 1.32% 상승했고요. 그래서 배럴당 59.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제조업 지수 때문에 전거래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엔화는 일본 총재의 발언에 강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에는 강세폭을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는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동반 상승했는데요. 제조업 지표 부진 등 금리가 하락해야 할 요인들이 많았지만 일본발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미국 증시를 정리하자면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장주들이 하락을 막았지만 금리 불안과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시장 전체는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양자와 원자력 같은 주요 테마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은 이제 묻지마 투자보다는 확실한 실적과 성장 동력을 가진 옥석만 가려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당분간 대장주 중심의 종목 압축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적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나 AI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나 거시 경제 지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핵심은 바로 이제 젠슨왕의 자신감으로 엔비디아는 성방했지만 금리 불안과 비트코인 급락에 테마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